이런 일도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조용한 영국 바닷가 마을에서 살던 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와 엮여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어부의 딸이 한국 남자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믿기 힘든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잉글랜드 남서부 코널 지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마을은 사람보다 갈매기 수가 더 많다고 농담할 정도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바다는 하루도 빠짐없이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물 한 개가 낀 아침이면 마을 전체가 마치 그림처럼 고요한 풍경으로 변하곤 해요.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바다를 좋아하게 되었고 바다의 시간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부로 살아오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질 무렵 돌아오시는 삶을 20해 넘게 이어오셨고 마을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직한 분으로 통하셨어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와 저 이렇게 단둘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저를 남다른 책임감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항상 도시로 나가는 건 반대하셨고 저를 마을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무척 좋아했어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학교에서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권유하셨죠. 결국에는 런던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무척 반대하셨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설명하자 묵묵히 제 결정을 받아들이셨어요. 대학 시절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정책에 대해 배웠고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저는 학교에서 주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 정도였는데 함께 참여한 친구 중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친구를 통해 지훈이라는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소개팅처럼 가볍게 만난 자리였지만 지훈은 말투 하나하나에 진심이 묻어나오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지훈과는 몇 달 동안 연락을 이어가며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지훈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지훈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곳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야. 그가 데려간 곳은 망원동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동네처럼 보였는데 골목골목 걸을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아기자기한 독립서점, 직접 굽는 수제빵집, 한쪽에는 작고 조용한 카페들까지. 망원시장에서는 떡볶이랑 순대, 닭강정을 먹었는데 가격도 착하고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야. 지훈이 말했을 때 저는 입 안가득 고소한 김말이를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너무 좋아. 왜 지금까지 이런 동네를 몰랐을까? 그리고 주말에는 서울숲 근처에서 산책을 했어요.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그 공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산책길을 따라 나무가 가득하고 서울에서 이런 조용한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또 한 번은 을지로에 있는 오래된 노포에 갔어요. 골목이 좁고 간판도 오래되어 낡았지만 그 안의 숨은 분위기와 맛은 정말 강렬했어요. 노포의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불백, 콩나물국의 뜨끈한 국물,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서울 말투까지. 여긴 진짜 어른들의 서울이네. 그 말에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을지로가 요즘 힙지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지. 이런 곳들이야말로 제가 사랑에 빠진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번지르르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매력을 품고 있는 공간들. 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이 특별했어요. 한국은 단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을 조금씩 넓혀주는 또 하나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상상 그 이상으로 거셨어요. 한국, 거긴 왜 가겠다는 거야? 여긴 내가 돌아올 집이야. 아버지는 진심으로 화가 나셨고 며칠 동안은 저와 말도 섞지 않으셨어요. 아마 자신이 평생 살아온 마을과 제가 향하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단단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저만의 길을 찾아보고 싶었고
지훈과의 관계도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마음 한쪽이 아팠지만 저는 믿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한국에 도착한 날은 흐린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결이 영국과는 달랐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처음부터 저를 압도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생동감으로 가득했고 이방인인 저조차 금세 그 에너지에 빨려들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공항에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오랜 시간 화면 너머로만 보던 얼굴을 직접 마주하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잘 왔어. 아멜리아.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면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 머물게 된 곳은 서울의 북동쪽 중랑구에 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지훈의 회사와 가까운 곳이라 선택하게 되었는데 창문을 열면 산책길과 초록빛 나무들이 보이는 동네였죠. 매일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걷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혼자 글을 쓰거나 마트에서 신기한 한국식 재료를 구경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고요. 한국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편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시 운행이 기본이었어요. 편의점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간단한 식사는 물론이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넘쳐났죠. 저는 특히 오므라이스와 김밥을 자주 사 먹었어요.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외국인 대상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유럽 간 교류를 촉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영어가 모국어인 저에게는 꽤 잘 맞는 일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친절했고 업무 환경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식 회식 문화도 조금씩 배워갔어요. 처음엔 소주 맛이 너무 강해서 힘들었지만 갈비찜과 함께 먹으니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지훈과 저는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번화가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골목길과 오래된 가게들을 찾는 걸 좋아했어요. 한 번은 충무로의 오래된 사진관에서 흑백 커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은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또 다른 주말에는 성수동에 있는 공방에서 커플 반지를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서로의 이니셜을 새겨 넣으며 한참을 웃었죠. 제가 한국 생활에 가장 깊이 빠졌던 순간은 바로 시장을 돌아다닐 때였어요. 망원시장, 통인시장, 그리고 신설동의 청량리 시장까지.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진짜 삶을 보았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건네주는 인심 가득한 말 한마디, 시식용 떡 한 조각에 담긴 정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김치 잘 먹어? 이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지우는 그런 저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함께 사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두 사람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줬어요. 작은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보다 더 큰 애정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멜리아, 우리 결혼할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버지, 아직도 저를 한국으로 보낸 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지훈이랑 결혼하려 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누구보다 나를 아껴줘요. 그리고 아빠를 꼭 뵙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럼 데려와봐.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마. 그렇게 지훈과 저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마음 한편엔 설렘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멜리아, 어떤 상황이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의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바다를 건너 제가 떠나왔던 그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 둘의 사랑이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영국에 도착한 날, 공항 바깥으로 나왔을 때 공기에서 짠내가 났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 향기. 몇 년 전,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지우는 긴장된 얼굴로 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가 계신 마을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초록빛 벌판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하나하나 예전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지우는 긴장한 탓인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뵙는 일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지훈과 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관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저는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단호해서 그냥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지우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뒤를 따랐습니다. 차려놓은 저녁 밥상 앞에서 아버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군.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겸손하게 말은 아끼되 정중함을 잃지 않았고 아버지는 묵묵히 수저만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어선을 타러 나가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는 갑자기 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아버님,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외지인을 배에 태우지 않는 게 이곳의 불문율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지우는 고된 조업을 함께 했어요. 비릿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고 거친 파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이 튀고 손이 갈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옆에서 그를 도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선별 작업을 하던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건 왜 버리세요? 불가사리랑 이 소라 같은 건 한국에서는 귀한 재료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하셨어요. 이건 먹을 것도 못 돼. 우리에겐 그냥 쓰레기야. 지우는 골뱅이를 집어들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로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 먹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안주입니다. 심지어 수입해서도 먹는 음식이에요.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지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걸 소량만 한국으로 보내서 반응을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들 먹는다고? 네, 아버님.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시범적으로 선별된 골뱅이 일부를 한국의 식자재 업체로 보냈어요. 지훈이 아는 지인을 통해 유통 채널을 연결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이 왔어요. 이런 해산물은 지금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꾸준히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도착한 첫 입금 내역을 보시고는 처음으로 저희 앞에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물건 값이 이렇게나 나간다고? 지우는 그날부터 마을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 선별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자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의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지훈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훈이라는 친구, 참 대단하구나.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지훈에게 술 한 잔을 따르셨어요. 이거 우리 동네 전통 술이다. 사위 될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지훈은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단지 사랑을 인정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새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여정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웠어요. 결혼식은 서울 근교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복을 입고
지훈과 나란히 서 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날 예식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입은 굳게 다문 채였지만 눈빛만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섭섭함, 아쉬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는 따뜻한 인정과 응원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우리는 예식장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지훈의 가족, 제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둘러앉은 자리였는데 모두가 처음 마주하는 분위기라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메인 요리는 골뱅이 무침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메뉴였죠. 지훈이 직접 소개했어요. 아버님, 오늘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요. 아버님 덕분에 이 재료가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 손으로 잡으신 골뱅이입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골뱅이 무침을 천천히 한 입 드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씹다가 조용히 웃음을 흘리셨어요. 이걸 내가 평생 바다에 던졌지. 이걸 이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었고 분위기는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식당 앞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던 것 같구나. 나는 평생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넌 나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봤구나.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빠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무르기로 하셨어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한국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짜고 충청도와 강원도 쪽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여행이란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장소를 돌아다니는 일이 썩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았죠. 하지만 지훈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첫 목적지는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법주사였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점점 말씀이 줄어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안개가 가볍게 감싸는 산자락은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절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마음의 속도가 천천히 내려앉은 상태였어요. 대웅보전 앞에서 향내음이 퍼져나가고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릴 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오랜 시간 가만히 되새기는 사람처럼요. 한 스님의 안내로 차를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셨어요. 이런 고요는 처음이야. 여기선 바다의 소리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 아주 큰 의미였어요. 바다는 평생의 일터였고 늘 지켜야 할 가족이었는데 그 바다조차 떠오르지 않을 만큼 산사의 평온함은 마음 깊은 곳까지 잔잔히 파고들고 있었던 거죠.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 평창 근처의 강가 마을이었어요. 그곳은 지훈의 지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이었는데 집 앞에는 조용히 흐르는 개울과 함께 돌담길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릿느릿했어요. 마치 시간 자체가 조금 느리게 흐르는 곳 같았죠. 마을을 천천히 산책하던 중 어느 집 마당에서 노란 배추를 손질하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불러 세우셨어요. 외국 분이세요? 김장철에는 외국인도 도망 못 가요. 와서 배추 한 포기 씻어보세요. 그 장난기 섞인 말에 아버지는 멈칫하더니 이내 소매를 걷고 배추를 물에 씻기 시작하셨어요. 영국에선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아니요. 이런 배추도 처음 봅니다. 모두가 웃는 사이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셨고 그 장면이 저는 너무도 인상 깊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풍경 속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민박집 마루에 둘러앉아 된장찌개에 갓 담근 겉절이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들어 올리며 감탄했어요. 이런 음식이 매일 집에서 나온다고? 이건 진짜 보물 같은 나라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청량리 시장에 들렀어요. 아버지는 유독 시장의 분위기를 좋아하셨어요. 북적이는 인파, 상인들의 외침, 뜨거운 어묵 국물 냄새까지. 지훈은 아버지께 호떡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거 한국에서 겨울 대표 간식이에요. 아버지는 호떡을 베어물며 눈을 크게 뜨셨어요. 달고, 따뜻하고, 이건 사람 기분을 녹이는 맛이야.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셨어요. 한국은 사람의 손끝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여기 사람들, 다들 삶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제 이곳이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어느새
아버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강원도의 한 바닷가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도 참 멋지구나. 내가 이 바다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넓고 다정하고 그리고 너를 품어줄 수 있을 만큼 강해 보인다. 그 말은 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나라뿐 아니라 지훈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횟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생선회와 함께 곁들여 나온 된장찌개와 반찬들, 그리고 한 접시 가득한 골뱅이 무침. 아버지는 다시 그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웃었어요. 이거 영국으로 수출하면 어쩌면 나도 좀 유명해질 수 있겠는데? 그 말에 지훈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이미 한국에서는 전설적인 어부로 소문났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도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함께 걸어왔는지를 실감했어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또 다른 집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아버지는 한국을 다시 찾아오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의 자연을 보며 매번 감탄하시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아주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기세요.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아버지를 위한 김치가 준비되어 있고 아버지는 골뱅이 무침을 안주 삼아 지훈과 술을 마시며 웃음을 나누곤 하세요. 이제는 영국보다 한국이 더 익숙하다는 농담까지 하시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먼 나라로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제 보니 내가 멀리 간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간 거였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이라는 이 특별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바다와 제가 선택한 한국의 골목길이 이제는 하나로 이어진 듯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바다도 사람도 국경도 우리를 가르지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의 사랑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